오늘도 썰맘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갑내기 남편과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최근에 그만두면서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사연을 몰입해서 듣고 있더라고요. 저도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울고 웃었던 만큼 제 지난 얘기에도 공감해 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제 사연을 써보게 됐어요. 처음 일을 겪을 땐 정말 기가 막힐 정도였는데 그래도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인지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며 그 시절을 돌이킬 수 있게 됐네요. 저와 동갑인 남편과는 대학교 입학해서 처음 만났어요. 같은 과 친구였는데 집이 근처라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가까워지게 됐죠. 그러다 서로 좋은 감정을 갖게 되어 교제를 시작했고 꽤 오랜 시간 연애했었네요. 그래서 학교 동기들이 우리만 보면 장수 커플이라고 부를 정도였으니까요.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서로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할 때까지 계속 만났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과 결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까지 꼴이 나는 건 쉽지 않았어요. 당시 남자친구 아버님, 그러니까 제 시아버지 되실 분이 편찮으셔서 회복하시면 날짜를 잡기로 했었거든요. 남편 밑으로 남동생이 있었지만 늦둥이라 아직 어린 학생이었고 남편은 그 집안의 장남이니 집안 어른들 결정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또한 금방 회복되실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 못할까 봐나 크게 초조하거나 불안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회복되실 줄 알았던 아버님은 점점 병세가 악화되셨고 저희가 만난 지 9년째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남편은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남편을 보면서 제 마음이 아픈 적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위로해주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제 나이도 어느새 30살이 됐더라고요. 30살이 되고 나니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나이 앞자리는 바뀌었는데 남자는 결혼하자는 말도 없고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건가 솔직히 막막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작 1년밖에 지나질 않았으니 그 사람도 결혼을 준비하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저도 나이가 차니 더 늦기 전에 드레스를 입고 싶었고 아이도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거든요. 더는 이렇게 시간을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때 남편에게 치유 통첩을 했어요. 나는 더 늦기 전에 결혼이 하고 싶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요. 결혼할 생각이 없으면 헤어지자고 말하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네요. 그래도 저는 제가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저를 붙잡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헤어짐을 선택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실망했고 그와 만난 10년 세월이 그때는 얼마나 허무하고 아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 헤어지고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하기 위해 선자리도 나가보고 바쁘게 지냈어요. 그래도 10년을 만났고 좋아했던 사람인지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돌아올 때마다 그 사람이 그리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저도 모르게 그 사람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사람이 우리 집 앞에 와 있더군요.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붙잡는데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평소엔 과음할 만큼 마시지도 않는 사람이라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는지 의아했었죠. 남편은 오랜 시간 고민해왔다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남편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부모님과 늦둥이 동생까지 내 식구가 늘 화목해 보여서 숨겨진 가정사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지금의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고백했어요. 남편을 낳아주신 친어머님은 남편이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몇 년 뒤 아버님이 지금의 어머님과 재혼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와 새어머니 사이에 늦둥이 동생이 태어난 거라고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화를 냈어요. 재혼 가정인 게 숨길 일도 아닌데 비밀로 했다는 것도 섭섭했고 이것 때문에 나와의 결혼을 망설인 건가 의문이 들기도 했었죠. 그동안 나한테 말도 못하고 자기도 참 힘들었겠다. 그런데 나 너무 섭섭해. 어떻게 그런 걸 비밀로 해? 말하면 내가 헤어지자고 할 것 같았어? 나도 너한테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 근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그러셨어. 우리가 재혼가족인 거 알면 남들이 손가락할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너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었거든. 새엄마라고 부르면 친엄마라고 부르라면서 막 화를 내시기도 했었고. 키워주신 정도 있으니 나도 그냥 친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살았어. 그러다 보니 10년을 만나면서도 솔직하게 말 못했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며 울먹거리는 사람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말 못할 비밀을 안고 소가리를 했을 그 사람이 안쓰러워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내가 결혼 얘기 먼저 꺼내지 않아서 많이 속상했지. 그것도 먼저 사과할게. 사실 어머님이 우리 결혼하는 걸 반대하셨었어. 어머님이 반대를 하셨었다니 솔직히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뵀었는데 항상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빨리 우리 며느리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오던 분이셨거든요. 그런 분이 저를 반대한다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죠. 정말 어머님이 나를 반대하셨어? 나는 어머님이 우리 결혼 찬성하시는 줄 알았어. 반대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처음부터 반대하신 건 아니었어.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셨었나 봐. 너까지 장가가면 고등학생인 막둥이랑 자기만 혼자 남는데 걱정도 안 되냐고. 당장 결혼은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 근데 자기는 더 기다릴 순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나도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일단 동생하고 엄마 생각해서 내가 포기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그냥 우리 결혼하자, 응? 갑작스러운 프로포즈를 들으니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더군요. 그 사람은 많이 생각해봤는데 저와 결혼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어요.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는 그 말에 우리 둘이 어머님을 잘 설득해보기로 하며 우리 두 사람은 다시 재회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어른들 허락을 받으러 갔습니다. 우리 집에서야 축하를 해주셨지만 역시 예비 시어머님은 냉정하셨어요. 저희가 같이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헤어지기로 한 거 아니었냐며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결혼이냐며 그 사람과 저를 다그치셨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신 지 1년도 지났으니 괜찮다고 말씀드려도 묘지부동이셨어요. 나와 막내가 둘만 남는데 우리가 불쌍하지도 않느냐며
저희를 나쁜 사람 만드시더라고요. 저희가 더 잘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애원하니 땡전 한 푼 없이 결혼식 올려보라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지금까지 남편이 취직해서 번 돈까지 다 어머님이 관리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내 허락 없이 결혼하면 돈 한 푼도 못 준다고 소리 지르시는데 예상 못한 어머님 모습을 보고 놀라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었죠. 그래도 10년 가까이 어머님을 겪으면서 나쁜 분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드리기로 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직 힘드실 것 같아서요. 그렇게 어머님께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무렵 저희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갑자기 아이가 생겼다는 두려움보다는 우리를 위해 찾아온 생명이 반갑기만 했습니다. 어머님께 아기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반대하니 아이부터 만든 거냐며 저를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내가 결혼 나중에 하라고 하니까 그것 좀 못 참아? 그 세를 못 참아서 둘이 애를 만들어. 엄마,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설마 저희가 결혼 허락 받으려고 애부터 가졌겠어요? 저나 이 사람을 그렇게 모르세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시더니 한참 후에야 말문을 여셨어요. 그래, 아이까지 생겼다고 하는데 어떻게 더 결혼을 미루라고 하겠니? 배불러 오기 전에 얼른 쉬고 올려라. 신부가 배불러서 웨딩드레스 입는 것도 영 못 볼 꼴이야. 사람들 뒷말 나오기도 딱 좋고. 당장 예식장부터 잡어. 어머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님께도 효도하면서 정말 잘 살게요.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너희끼리만 챙기지 말고 나나 우리 철수 챙기는 것도 잊지 말고.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너희 결혼하면 우리 새말비 얼마나 줄 거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돈 이야기를 하실 줄 몰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남편 집안 형편도 여유로운 편이고 아버님이 물려주신 유산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인데 당장 돈부터 얼마 줄 거냐고 물어보시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남편도 어머님 말씀에 당황한 눈치였고요. 엄마, 생활비 필요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물려주고 가신 유산도 있고 형편 어렵진 않잖아요. 아, 그럼 너네 결혼하면서 나한테 한 푼도 안 주려고 했니? 네 아버지 유산은 유산이고 아들이랑 며느리가 주는 용돈은 받아야지. 그리고 네 아버지가 주고 간 게 뭐 얼마나 된다고. 한 달에 뭐 몇 천이나 들어오는 줄 알아. 거기다 철수 앞으로 대학 가면 돈 들어갈 일 천진데 생활비는 넉넉하게 갖고 있어야지. 너희 둘이 뭐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보내줄 수 있지? 그 조건으로 허락하는 거야. 나는 돈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으마. 어머님은 저희에게 당연하게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라고 통보하셨습니다. 그 조건으로 결혼을 허락해 주신다는데 순간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어찌됐든 저희 커플은 결혼식을 잘 치르고 부부가 됐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뱃속에 있는 아이도 무럭무럭 잘 크고 우리 부부 사이에 큰 갈등은 없었어요. 하지만 딱 하나, 시어머님 때문에 신혼 때부터 조금 힘든 건 있었네요. 시어머니는 매달 100만 원의 생활비를 한 번도 빠짐없이 받아가셨습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찾아오셔서 부르름을 내셨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매주 주말마다 저희를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임신한 몸으로 워낙 피곤해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어머님이 늦둥이 도련님과 둘만 있는 게 외로우실 것 같다는 생각에 열심히 갔었죠. 그래서 주말마다 시집 식구들과 외식을 했습니다. 비싼 음식점에서 외식을 하고 백화점에 있는 마트에서 장을 본 다음 저희가 계산하는 게 휴일의 일과였어요. 처음엔 우리 먹을 식재료도 사야 하니까 장 보러 가는데 크게 불편함을 느끼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계산대 앞에서 저희만 돈을 내고 있다는 걸 알았네요. 거기다 시댁에는 어머님과 도련님 둘만 사는데도 저희보다 고기며 채소며 늘 장바구니가 터질 듯이 한가득 사셨어요. 둘만 사는 집에서 뭐 저렇게 장을 많이 보나 싶기도 하고 또 계산을 은근슬쩍 우리한테 미루시는 게 야부르기도 했었죠. 계속 약도 오르고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루는 마트 카운터 앞에서 모른 척하며 아래만 보고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바로 저를 부르시더군요. 예, 너 오늘 장 본 거 계산 안 하니? 아, 맞다. 어머님, 제가 오늘 깜빡하고 지갑을 놓고 왔나 봐요. 오늘은 어머님이 대신 좀 계산해 주세요. 원래 거짓말을 잘 하지 못하는 편인데도 워낙 약이 올라서인지 저도 모르게 거짓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어머님은 당황하시면서 자기 카드로 장본걸 결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막 화를 내셨죠. 예, 너는 젊은애가 어떻게 벌써부터 그렇게 정신이 없니? 어떻게 지갑을 놓고 나와? 죄송해요. 요즘 몸이 점점 무거워져서 그런지 건망증이 자꾸만 심해지나 봐요. 그건 그렇고 지갑을 놓고 온 줄 알았으면 아예 창고로 오자고 하지 말았어야지. 너네 것까지 계산하느라 내 아까운 돈만 나갔잖아. 다음부터 혹시라도 지갑 놓고 나온 날은 그냥 나오지 말아라. 괜히 내 생돈 쓰게 하지 말고. 그렇게 어머님은 화를 내시고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물론 어머님께 거짓말한 행동이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네 장본걸 계산해 주시는 건데 저를 나무라실 줄은 몰랐어요. 결혼해서 몇 개월 동안 저희가 돈 쓴 걸 아시니까 기분 좋게 내주실 줄 알았는데 서운하기도 하고 어머님께 섭섭하기도 했네요. 속상한 마음을 남편에게 말할 수는 없고 친정에 찾아가 엄마에게 하소연했었어요. 엄마는 아무래도 어린아들이랑 단둘이 살아야 하니까 여유가 없으신 것 같다고 더 이해해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큰며느리가 그 정도로 속 좁으면 안 된다고 저를 혼내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도련님과 둘만 살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아 죄송하기도 했었네요. 그래서 그 뒤로는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얼마 뒤 우리 부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고생했다면서 정말 잘해주는데 사실 시댁에서는 큰 연락을 받은 게 없었어요. 아이 낳고 나서 수고했다는 말뿐이었죠. 그나마 도련님이 조카 낳느라 수고하셨다며 제가 좋아하는 장미꽃 한 다발을 선물해주니 기분이 좀 풀리더라고요.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으신가 했지만 솔직히 손자 미워할 할머님이 어딨겠어요. 그냥 드러내지 않으시나 보다 생각하고 넘기기로 했습니다. 자꾸 서운해봤자 제 손해니까요. 그러던 중 우리 아들의 첫돌이 가까워져 왔습니다. 아들 첫 생일인 만큼 좋은 곳에서 정말 잘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돌잔치 할 곳 예약하고 어머님께 말씀드렸더니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겁니다. 너희는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왜요? 무슨 문제 있어요?
정우 돌잔치 날이 무슨 날인지 몰라. 그러고 보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바로 어머님 생신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생신을 음력으로 챙기셨는데 바로 우리 아들 돌잔치 날이 어머님 생신날이었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차 싶었죠. 아, 맞다. 어머님 그날 생신이시죠. 죄송해요. 저희가 깜빡했어요. 깜빡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시어머니 생신을 잊어버려. 모셔야 할 시댁 식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나랑 철수 딱 둘 뿐인데 그걸 잊어버리니. 그리고 윤수 너는 아들이라면서 어쩜 그래? 네 아들 생일만 중요하고 키워준 엄마 생일은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 거야? 죄송해요. 제가 먼저 챙겼어야 했는데. 그럼 돌잔치 전에 어머님 생신기념 식사할까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너는 지금 누구 놀리니? 생일 날짜도 까먹어 놓고선 이제 와서 무슨 생일을 챙긴다고? 그리고 아들 돌잔치는 당일에 하고 시어머니 생신은 지 마음대로 땡겨서 하는 건 누구한테 배웠어? 너희 어머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든? 손자 돌잔치보다 못한 데서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시애미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생일을 깜빡했다는 게 정말 섭섭하신 것 같았어요. 한바탕 혼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정말 죽을 맛이었죠. 내내 생각해봤는데 어머님을 속상하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싶더라고요. 저였어도 이제 태어난 아들 생일만 챙기고 시어머니는 나 몰라라는 자식들에게 섭섭했을 것 같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돌잔치 대신 어머님 생신 좋은 곳에서 해드리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정우 돌잔치 그냥 집에서 하고 어머님 생신 좋은 데서 해드리는 거 어때? 왜? 당신 정우 돌잔치 좋은 곳에서 하고 싶어 했잖아. 아까 어머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래? 아들만 신경 쓰고 시어머니는 하나도 신경 안 쓴다고 막 화내시는데 좀 뜨끔하더라. 정우 태어나고 나서 신경 잘 못 써드린 건 사실이니까. 내가 미안해. 자기 요즘 아기 보고 살림하느라 정신없는 거 뻔히 알면서 내가 더 챙겼어야 하는데 괜히 나 때문에 당신만 더 혼났잖아. 사실 나도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실 줄은 몰랐어. 그냥 넘어가실 줄 알았는데 혼자 되시더니 서러움이 크신가 봐. 그러게. 입장 바꿔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머님이었어도 섭섭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돌잔치야 집에서도 해줄 수 있고 요즘은 엄마가 직접 차려주는 게 대세래. 그 돈으로 우리 어머님 생신 좋은 데서 해드리고 선물 사드리자. 응? 남편은 고맙다면서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들 돌잔치는 집에서 가족끼리 하는 걸로 결정해 앞당겨 진행하고 어머님 생신은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했어요. 그제야 어머님은 화난 걸 푸시고 기분 좋게 저희를 대해주셨죠. 아들 돌잔치 못해준 건 좀 아쉽긴 해도 그래도 어머님 챙겨드릴 수 있어서 우리 부부는 다행이라 생각했었네요. 그렇지만 시댁만 챙기다 보니 친정의 미안한 마음도 컸었어요. 시어머님을 챙길 때마다 엄마는 외로우신 시어머니 잘 챙겨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한 번도 서운한 티를 내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딸 입장에서는 시어머님 생활비만 챙겨드리고 우리 엄마 용돈은 매달 드리지도 못하는 게 마음에 걸리고 죄송했었네요. 그러던 중 엄마 허리 디스크가 재발해 당장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까지 받고 나니 당장 엄마 생활비가 걱정이었죠. 엄마는 모아둔 돈 쓰면 된다고 하셨지만
제가 친정 형편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프실 때만큼이라도 돈 걱정 없이 쉬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부부가 벌어서 우리 집 생활비 쓰고 시어머님 생활비에다가 친정 용돈도 드려야 하니 너무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이러니 어머님 받으시는 생활비를 조금만 줄이면 어떠냐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제 말을 듣고 어머님은 기가 막힌다는 듯 웃으셨어요. 너희 어머니한테도 용돈 드리고 싶으면 드리면 되지. 왜 나한테 주는 생활비를 줄여? 너 내가 만만하니?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두 분 다 넉넉하게 드리면 좋은데 저나 정우 아빠나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 거 아시잖아요. 어머님께 드리는 생활비 조금만 줄이면 양가 어머님께 다 용돈 드릴 수 있고 저희 부담도 덜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나한테 주는 돈 아까우니까 그 돈 깎아서 네 엄마 주겠다는 거 아니냐. 엄마,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용돈 드리는 액수 조금만 줄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는 건데 그것도 안 돼요? 그래, 그것도 안 돼. 처음이야 액수를 줄이는 거지. 나중 되면 돈 못 준다고 했지 어떻게 알아? 생활비 100만 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야겠으니까 그런 줄 알아. 시모의 말에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형편 어려우신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남기고 간 유산도 다 어머니가 관리하시고 철수도 요즘 대학 다니면서 자기 용돈은 벌고요. 충분히 쓰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세요? 우리 장모님은 우리한테 부담된다고 지금까지 용돈 한번 제대로 안 받으시고 직접 일하면서 생활비 보셨어요. 그러다 허리디스크 수술하셔서 저희가 좀 도와드리려는 건데 그것도 안 돼요? 아니, 내가 돕지 말라고 했어. 그건 너네 마음대로 하고 나 주는 생활비만 깎지 말라니까. 솔직히 나 너희한테 진짜 섭섭해. 아무리 나한테 생활비 주는 게 부담이어도 그렇지. 어떻게 액수 줄여도 되냐는 말이 나와. 니들이 내가 친엄마라도 그랬겠어? 어머님은 도리어 저희한테 섭섭함을 토로하시더군요. 남편도 화를 내는 어머님 태도에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게 미안하다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예전엔 저런 분이 아니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변한 것 같다며 어머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었죠. 이어 고맙게도 남편은 아버님이 물려주신 주식을 처분해 우리 엄마 생활비로 쓰라고 내놓는 거예요. 어머님 때문에 속상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있어 마음의 위안을 받았었네요. 그날 이후로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시댁에 가는 횟수를 줄였어요. 남편이 챙겨줬으니 섭섭해하지 말자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모든 걸 다 어머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서운했고 진짜 남이라도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근데 제가 시댁을 소홀히 하는 게 남편에게 미안한 일인 거예요. 그래도 남편 어머니인데 우리 신랑 키워주신 분인데 싶어서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죠. 때마침 어머님이 감기에 걸리셔서 몸이 편찮으시다기에 좋아하시는 전복죽이랑 반찬 담아서 시댁에 갔었어요. 그런데 시댁 현관문이 열려있더군요. 혹시라도 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얼른 안으로 들어갔더니 집안에서 이상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체 모를 신음에 소리가 나는 안방으로 다가갔는데 그 안에서 봐서는 안 될 모습을 보고 말았네요. 시어머니가 안방 침대에서 남자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모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저도 놀라고 시어머니도 놀라고 무슨 말을 할 겨를이 없었죠.
저를 보고 놀란 시어머니와 남자가 그냥 뛰쳐나오는데 같이 나온 남자의 모습을 보고 정말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안방 침대에서 시어머니와 같이 뒹굴던 남자는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친구였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도 몇 번 뵌 적이 있었어요. 아버님 장례식이랑 저희 결혼식에도 오셨으니까요. 저는 상상도 못한 모습에 시댁 거실에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당황한 시어머님은 겉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신 채 저를 붙잡고 감명하기 시작했네요. 예, 정우 엄마야. 못 볼 꼴 보여서 미안하다. 그렇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 아니야. 정말 어쩌다 보니까 안 그러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 근데 진짜 딱 한 번이야. 어? 너 이 시애미 못 믿니? 어머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편찮으시다고 해서 죽이랑 반찬 가지고 왔는데 이러고 계실 줄 몰랐어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돌아가신 아버님 친구분이랑 이러실 줄은. 이 사실 정우 아빠도 알아요? 도련님은요? 당연히 모르지. 걔네가 알면 큰일 난다. 너 나랑 약속하고 가. 오늘 본 거 네 남편은 물론이고 우리 철수한테도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제가 비밀로 해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집에서 이러시는데 제가 말 안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다신 이 사람 안 만나겠다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죽은 남편 친구랑 재혼할까봐 걱정되는 모양인데 마음 폭나. 절대 그럴 일 없을 테니까. 너도 오늘 일 말하면 안 된다. 응? 어머님은 저를 붙잡고 몇 번이고 다짐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시댁을 나오면서 정말 기분이 이상했어요. 아무리 사람이 외로워도 남편의 친구와 그럴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으니까요. 거기다 침대에 누워있던 두 사람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정말 힘들었었네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말 못하고 며칠 동안 혼자 소발이를 했었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생각하다 어머님을 이해드리기로 했어요. 남편 떠나보내고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그랬을까 싶어서 나만의 비밀로 덮고자 했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님은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제 눈치를 보며 안 챙겨주시던 손자 용돈까지 챙겨주시고 저희 친정에 선물을 보내기도 하셨으니까요. 어머님도 그날 일 때문에 저렇게 애쓰시는 것 같아 저 역시 비밀을 지켜드리기 위해 노력했네요. 그런데 얼마 뒤부터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이유를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도련님 상견례 날에도 나타나지 않아 집안이 한바탕 난리가 난 적도 있었죠. 아이 아빠는 이상할 만큼 시어머님과 도련님을 냉담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도련님 결혼식 준비도 나몰라라 하는 모습이 이상했었네요. 이유를 물어봐도 대답도 해주지 않고 그냥 동생 결혼식 이후로 시어머니와는 인연을 끊겠다고 말하는데 가운데서 저만 얼마나 난감했는지 몰라요. 하루는 남편이 또 술에 취해 들어와 저를 끌어안고 미안하다며 우는 겁니다. 대체 왜 이러냐고 어머님 때문이냐고 묻는데 고개만 끄덕일 뿐 말을 해주지 않더군요. 신랑은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울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죠. 그런 남편이 답답하면서도 이해가 되기도 했었어요. 결혼 후 지금까지 제멋대로인 어머님 성품 맞추느라 얼마나 지쳤으면 이러나 싶어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넘어가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도련님의 결혼식 날이 찾아왔어요.
당연히 우리 가족 모두 결혼식장에 참석했네요. 아버님 친구분도 도련님 결혼식이라고 참석해 시모 옆에 붙어 있더군요. 제가 뒤에 있는 것도 모르는지 두 분은 즐겁게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다시 만나시냐고 묻고 싶었지만 날이 날이니만큼 꼭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친구와 누군가를 욕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유, 재수 없어. 수준 떨어지게 저 옆편에 또 왔네. 누가 왔길래 그래? 누군 누구야? 우리 큰애 친정엄마지. 저 꼴 좀 봐. 못 사는 티가 줄줄 나잖아. 또 밥값이나 축내고 가겠지. 그 말을 듣고 참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바로 따지려는데 친정엄마가 바로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제 손을 잡고 시어머니 앞으로 가는데 그 앞에서 뭐라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사돈총각 결혼식이라고 신경 써서 온 우리 엄마가 속상할까봐 겉으로 티를 낼 수가 없었죠. 아유, 사돈 반갑습니다. 사돈총각 결혼 축하드려요. 예, 어떻게 여기까지 와주셨네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은요 뭘. 딸 자식 시집 보내놓고 제가 자주 찾아뵈었어야 하는 건데 죄송해요. 그나저나 의사 며느리 보신다는 말 들었어요. 사돈 총각이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더니 좋은 아가씨하고 연이 닿았네요. 그럼요. 다 자기만한 사람 만나는 거죠 뭘. 오셨으면 들고 온 축의금이나 내시고 식당에서 밥 먹고 가세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 손에 있던 축의금 봉투를 빼앗아 열어보더니 갑자기 바닥으로 던지는 겁니다. 아니, 사돈,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시모는 얼굴빛 하나 안 변하고 우리 엄마를 쏘아보며 말했어요. 내가 진짜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정도 축의하면 쪽팔리지도 않나. 사돈 내 결혼식 오면서 축의금이 30만 원이 뭐야 30만 원이?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것보다 많이 하겠네. 내가 그동안 참 많이 참았는데 수준 떨어져서 더는 안 되겠어요. 내가 어떤 집안이랑 사돈 맺는 줄 알아요? 둘째 며느리는 대대로 의사 집안 출신인데 큰 며느리네 수준이 이래서야 원. 꼴랑 축이 30이나 겨우 하는 이런 것도 사돈이라고.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 손에 들려있던 식권을 빼앗아 나가라며 등을 떠밀었어요. 식장에서 내쫓게 쫓겨나는 친정엄마의 모습을 보고 저는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남편이 나타나 시어머니 팔을 붙잡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보고 있었는지 남편이 그렇게 화면한 걸 보는 건 정말 처음이었네요. 어머, 얘가 왜 이래? 윤수 너 제정신이야? 어디 감히 엄마 팔을 붙잡고 이래? 이거 못나? 지금 당장 우리 장모님한테 사과하세요. 식권 빼앗고 내쫓으신 거 제 앞에서 사과하세요, 얼른. 너 미쳤어. 누구 보고 사과하라 말아야. 너 우리 철수가 어떤 집에 참배가는 줄 모르는 거야. 아니, 시동생 결혼식에 창모라는 사람이 꼴랑 30만 원 추기했으면 나보다 네가 더 화를 낼 일이지. 어디 엄마 보고 네 장모한테 사과하라는 소리가 나와. 누가 엄마고 누가 동생이야. 철수, 내 동생 아니잖아요. 그 순간 결혼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의 외침에 당황한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남편을 몰아붙이기 시작했고 결혼식을 앞둔 도련님도 놀라 달려왔죠. 얘가 오늘 뭘 잘못 먹었나?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 너 오늘 네 동생 결혼식 망치려고 온 거야?
그런 거 아니면 얌전히 있어. 동생 결혼식에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진짜 뻔뻔하시네요. 이제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저 다 알아요. 제가 다 알고 있다고요.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다 안다고 큰 소리야. 총,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왜 이래 갑자기? 너한테는 미안하게 됐다. 근데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어. 아저씨, 여기 철수도 있겠다.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왜 철수가 제 동생이 아닌지 아저씨가 말씀해 보시라고요. 시모 옆에서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던 시아버지의 친구는 남편과 도련님 앞에 서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더군요. 아저씨, 갑자기 왜 이러세요? 왜 저한테? 미안하다, 철수야. 사실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네 아버지는 주식이가 아니라 나야. 이 사람이 지금 미쳤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얘 철수야. 지금 이 사람 헛소리 하는 거야. 당장 끌어내. 언제까지 비밀로 할 거야? 30년이나 신겼으면 됐잖아. 내가 윤수한테도 다 말했어. 우리 지금이라도 말하고 용서 구합시다. 용서는 무슨 용서? 얘들아, 지금 이 사람이 헛소리 하는 거야. 저 사람 말 듣지 마. 시어머니는 저 사람 끌어내라며 소리 지르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상황에서 시아버지 친구가 상상도 못했던 진실을 털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모와 시아버지 친구는 제가 알게 되기 훨씬 전부터 불륜 사이였어요. 시아버지와 시모가 결혼할 때 처음 알게 돼요. 그때부터 시모 몰래 만나왔다고 해요. 그러다 시모 친구와의 사이에서 도련님이 생겼고 시모는 그걸 시아버지 아이라고 속이며 뻔뻔하게 결혼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 비밀을 숨겨왔던 시아버지 친구는 도련님이 결혼할 때가 되자 자기가 아버지라고 떳떳하게 인정받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 충격적인 사실을 남편에게 미리 말했던 거고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충격에 매일 술을 마시며 방황했던 겁니다. 저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비밀을 감당하며 끙끙 앓아왔던 거였어요. 결혼식을 앞두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으니 당연히 결혼식은 취소가 됐죠.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던 사돈집은 우리 딸을 이런 집안에 시집 보낼 수 없다고 했고 도련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파혼당했습니다. 의사 며느리 얻는다고 잘난 척하던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어요. 시부 친구 멱살을 잡고 왜 쓸데없는 말을 했냐면서 화를 내고 진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도련님이 받은 충격도 컸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남편을 형처럼 때로는 아빠처럼 정말 많이 따랐는데 자신의 친형이 아니라는 사실과 자신의 엄마가 저지른 불륜으로 태어났다는 걸 알고 많이 힘들어했네요. 남편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이유가 도련님 때문이었다고 해요. 아버지와 자신을 속인 엄마는 밉지만 그래도 동생은 죄가 없으니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의 행동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 모든 사실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후 도련님은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었다고 들었어요. 신부라는 사람과도 연락하지 않고 시어머니와도 연락을 끊고 지금은 외국에서 공부 중입니다. 그래도 저와 남편은 여전히 도련님을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죄를 지은 건 시어머니지 아들인 도련님은 아니니까요. 시모는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난 뒤에도 여전히 패악을 부렸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라며 매일같이 집 앞에 찾아오고 행패를 부렸었죠. 나중에는 용서해달라면서 하는 말이 시부 친구가 돈이 없으니
같이 아이를 키울 엄두가 안 났대요. 자기 아들 형편 좋은 곳에서 키우고 싶은 맘에 그랬다며 잘못했다고 비는데 이미 너무 늦은 거죠. 그리고 그게 어디 이유가 되나요? 시부 몰래 불륜을 저지를 때부터 잘못을 해왔으니까요.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던 시모도 도련님이 연을 끊고 해외로 떠나자 본인도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제야 잘못을 깨달았는지 자신의 명의로 된 시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넘기고 떠났습니다. 몇 년 전에는 시골에 있는 절에 들어가 산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큰 사건을 겪고 나서 우리 부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같이 힘든 일을 겪고 나니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신랑이 많이 힘들어할까봐 걱정 많이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충격을 잘 극복하고 우리 세 식구 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친할머니를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실을 알려줄 수 없어 난감하기도 하고 또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어머님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 아들들에게 상처 준 못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사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길었던 제 사연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집안 망신 같아서 쉽게 하지 못했던 얘긴데 말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네요. 제 넋두리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